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대법원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소부에 배당했다가 당일 바로 전원 합의체 회부한다는 자체가 이전에 전례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대법원에서 이런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인가. 지금 신속과 공정을 말했지만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도 중요하죠. 신속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공정이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전혀 달랐던 문제예요. 그렇죠. 이번 판결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앞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주요한 판례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신속에만 너무 신경을 써서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리하게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대법원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가 헌법재판소와 달리 매일같이 평일을 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심리를 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낸다? 몇 차례 심리를 거치지 않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심각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속보다는 공정한 재판이 이 재판에는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신속하게 결론 내린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공정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신속과 공정이라는 거는 신속함 안에서 공정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기 위해서 공정을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니죠. 두 개가 뭐 같이 갈 수 있는 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를 내는 거 안에서 최대한 심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신속하기 때문에 공정을 포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또 민주당에서 그런 입장 보이실 것 같으면 절차의 위법의 문제가 불거졌던 왜 탄핵 사건에선 신속만 외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논리 모순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헌법 84조에 대해서 다수설이라면서 뭐 재판이 정지한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대법원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그냥 힘으로 눌러가지고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 짓겠다. 그거는 정치권에서 지금 일고 있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를 예상했기 때문에 법원이 할 일을 미리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걸 다시 또 힘으로 누리려는 84조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면 모르겠는데 재판권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하겠다는 걸 막겠다? 그것도 또 다른 외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